수상한 약을 만들며 불길한 마술을 사용하는 여성. 그 마술을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불행을 가져다 준다는 마귀. 마녀는 주로 유럽 등지의 민간 전설에서 등장하여 악마하고도 연관되면서 사회에 재앙을 가져오는 해악한 존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들은 악마와 계약하여 역병, 악천후, 흉작 등을 가지고 오며 심야의 빗자루를 타고 숲이나 산으로 들어가 악마와 성적인 난교를 벌이는 자들로 묘사되었는데요. 이는 유럽에서 생겨난 오늘날 마녀의 전통적인 모습이지만 이러한 모습이 생기기 수세기 전부터 이미 마녀에게는 다른 모습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마녀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기원전 1200년경에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로부터 고대 이집트인들은 마술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이를 수학적인 다양한 형태로 연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술을 부리는 자들을 받들면서 경건하고 필요한 존재로 생각하였는데요. 그들은 주로 제사장과 성직자, 그리고 마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죽은 자들을 중생의 길로 인도하거나 전염병으로부터 사람들을 치료해주거나 인간의 운명을 미리 읽고 조언해주는 등 사람들에게 일어난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러한 도움에 감사하며 그들을 지혜로운 자들로 인식하게 되었죠. 이집트에서 그들은 마술이라는 두려운 힘을 사용하는 수상한 자들이 아닌 연금술과 점성술, 그리고 천문학과 약초학 등의 지식들을 토대로 사람들을 도와주던 현자들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의 마녀는 이집트뿐 아니라 전 세계에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이는 유럽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세 유럽의 마녀 역시도 점술사나 무속인, 약제사의 역할을 하였고 사람들은 이러한 마녀를 두려워하면서도 특별한 지식을 가진 현자로 신봉해 왔습니다. 당시 유럽에 퍼져있던 기독교에서는 미신이나 환상 정도로 치부하며 굳이 이들을 찾아서 탄압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들은 마녀를 그저 이교적 고대의 치료자 정도로만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유럽을 덮치는 온갖 재앙들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당시의 유럽에는 몇백 년에 걸쳐 춥고 혹독한 겨울이 길어지는 소빙하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길어짐에 따라 의식주 활동의 근간인 농업이 전방위적으로 실패하게 되고 자연스레 농민들은 오랜 세월 동안 추위와 배고픔에 떨어야 했습니다. 또한 유럽은 14세기 중엽에 흑사병이 퍼지게 되면서 유럽 인구의 30%가 사라지는 악몽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대처할 수 없는 자연적 재난과 사회적 재난이 동시에 오게 된 것인데요. 마치 악마의 소행과도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이를 탓할 자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는 악마도 포함되어 있었죠. 하지만 아무리 악마의 소행이라도 그 자체를 없앨 방법은 없었기 때문에 이는 악마의 꼬임에 빠져 그의 가담한 인간들을 퇴치하는 쪽으로 선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약을 제조하고 주술 같은 힘을 다루는 마녀는 이들에게 좋은 타겟이었죠. 그리하여 1232년 그레고리오 9세의 발안으로 이단 신문이 생겨났고 1326년 요하네스 22세가 칙서를 통해 공식으로 마녀를 이단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은 황제 프리드리히 2세가 이단을 특별 중재로 지정하면서 교회뿐 아니라 관청마저 이단 신문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교회는 마녀를 이단으로 인정하였지만 당대의 지식인들과 민중들에게 마녀가 악마의 하수인이라는 구체적인 증명이 필요하였습니다. 악마임을 증명하기 위해선 악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했기에 그들은 그에 대해서 심각하게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2명의 베테랑 이단 신문관이 작성한 마녀의 철퇴라는 책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책은 마녀의 요건부터 시작하여 마녀가 악마와 성교를 한다는 등 악마와 마녀의 연관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었고 이로써 마녀 사냥을 행할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녀의 철퇴는 민중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성경 다음으로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에 오르게 됩니다. 이제 마녀의 철퇴 이후로 악마와 마녀를 다룬 수많은 책들이 등장하였고, 마녀가 빗자루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닌다는 둥, 늑대로 둔갑하고 악마의 힘으로 자연재해나 재앙을 일으킨다는 둥, 마녀에 대한 온갖 망상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는 마녀 사냥을 더욱더 부채질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6세기 중반에 이르러 마녀 사냥은 정점에 달하였고, 마녀들은 잊지도 않은 사실에 기반한 망상 때문에 자신이 마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온갖 고문을 버티게 되죠. 그리고 이때 마녀 사냥의 결과로 화형당한 마녀 대부분이 50세 이상의 늙고 가난한 여성들이었고, 여기에 이미 퍼져 있던 마녀에 대한 온갖 망상들이 합쳐지면서 결국 오늘날 마녀의 대표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